잭슨 민주주의, 잭서니안 데모크래시. 앤드류 잭슨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계에 있는 왁스허 지역에서 태어났고 1888년에 테네시주 내슈빌로 이주했습니다. 1800년대 초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가 부유한 지주 계층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. 잭슨은 소농, 개척민, 노동자 등 보통 사람들을 대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는 부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백인 남성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. 이로 인해 1830년대에 잭슨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투표권이 확대되고 정부가 더 민주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시기 동안 정당들은 후보 지명 대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몇몇 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백인 남성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했습니다. 잭슨 민주주의는 1830년대에 투표권을 확대하고 정부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든 운동이었습니다. 하지만 잭슨은 백인 남성의 권리를 지지했지만 노예제와 주 권리 (States' Rights) 또한 지지했습니다. 단 어떤 주가 연방에서 탈퇴 세체돼 하려 할 경우에는 반대했습니다. 당시 남부 지역에서는 부유한 백인 지주들이 소유한 대형 목화 농장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들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. 잭슨의 지도 아래 미국 정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존 C. 캘룬, 존 C. 캘훈. 존 C. 캘룬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정치인으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. 그는 노예제를 강하게 지지했으며 이는 남부 경제와 생활 방식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. 그는 전 혐오의 관세, Tariff of Abominations에 반대했는데 이는 의회가 한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는 이에 따라 주 권리 선언, States' Rights Doctrine, 즉 무효화 이론 Doctrine of Nullification을 지지했습니다. 이 이론은 주 정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연방 법률을 무효 눌리파이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이 생각은 원래 토머스 제퍼슨이 켄터키 결의안 켄터키 레솔루션스에서 처음 제시했으며 캘훈의 지지로 인해 대통령 잭슨과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. 혐오의 관세, Tariff of Abominations. 잭슨이 대통령이 되기 전 관세를 둘러싸고 북부와 남부 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. 관세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북부는 자신들의 공장을 외국 특히 영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원했습니다. 이에 1828년 의회는 매우 높은 관세법을 통과시켰고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. 남부는 이를 혐오의 관세라고 불렀습니다. 이유는 남부는 수입품에 의존했는데 이 관세로 인해 물건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. 또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목화를 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. 이로 인해 애덤스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. 잭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관세 문제는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. 주 권리 선언 (States' Rights Doctrine). 잭슨의 대통령 임기 중 큰 이슈 중 하나는 주 권리 (States' Rights'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. 이 이론에 따르면 주정부는 부당하거나 위헌이라 판단되는 연방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 일부는 주가 원한다면 연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논쟁은 혐오의 관세 통과 후 더욱 격화되었고 캐룬은 이 관세가 남부에 해롭다며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. 잭슨은 주 권리를 지지했지만 연방의 통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 그는 어떤 주도 연방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이 논쟁은 지역주의 섹셔널리즘으로 이어졌습니다. 무효화 위기, Nullification Crisis. 이 사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. 1828년 혐오의 관세가 통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캐룬은 주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믿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 지도자들은 연방 탈퇴까지 논의했습니다. 하지만 잭슨은 연방법이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. 또한 의회를 통해 강제 법안 (Force) 밀건을 통과시켜 필요시 무력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1833년 의회는 관세를 낮추는 타협안을 통과시켰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후퇴하며 위기는 종료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은 북부와 남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2차 미국 은행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. 잭슨은 제2차 미국 은행을 싫어했습니다. 그는 이 은행이 부자들만을 돕고 일반 시민이나 소농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. 또한 이 은행이 연방정부에 지나친 권력을 부여한다고 여겼습니다.
맥클럭 v. 메릴랜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은행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잭슨은 여전히 불신했습니다. 1832년 은행장 니콜라스 비들은 은행 제어가를 요청했지만 잭슨은 거부권 베톤을 행사했습니다. 그는 은행의 자금을 지지하는 주 은행들로 옮겼고 이 은행들은 서부의 토지 구매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. 이를 해결하려고 1836년에는 금이나 은만으로 정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휘그당, 윅 파티 1830년대 휘그당은 잭슨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만들어졌습니다. 이들은 약한 대통령, 강한 의회를 원했습니다. 1836년 선거에서 휘그당은 마틴 벤 뷰런을 이기기 위해 여러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벤 뷰런이 승리했습니다. 하지만 이후 1837년 공황이 발생했고 많은 은행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경제가 악화되었습니다. 휘그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후보로 내세우고 그를 서민 이미지로 내세운 통나무집 선거, 록 캐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. 결국 1840년 선거에서 해리슨이 승리하며 휘그당이 집권합니다. 1837년 경제공황, Panic of Inflation. 이 경제공황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취임 직후 발생했으며 주로 잭슨의 금융정책이 원인이었습니다. 잭슨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융규칙을 바꿨지만 그 효과는 좋지 않았습니다. 휘그당은 이를 선거에서 적극 활용했고 전쟁 영웅 해리슨을 내세워 그를 일반 국민의 대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. 이 전략으로 휘그당은 대통령직을 차지했습니다. 인디언 강제 이주법, 인디언 리무벌 액트, 1800년대 초 많은 미 원주민 부족들이 조지아에서 미시시피 사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. 잭슨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이 땅을 미국 농민들에게 주고 싶어 했고 1830년 의회는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법은 미시시피강 동쪽의 원주민을 서쪽 땅 오늘날 오클라호마에 강제 이주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인디언 업무국 Bureau of Indian Affairs 이라는 정부 기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. 지지자들은 이주가 원주민들을 정착민들과의 충돌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주당한 부족은 초크토 척타운로였고 1830년 댄싱 레비 크리크 조약에 서명하며 750만 에이커의 땅을 포기했습니다. 이주의 여정은 매우 열악했고 약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. 1836년에는 미군이 크리크족 14,500명을 강제로 이동시켰고 일부는 사슬에 묶인 채 이동했습니다. 눈물의 길, Trail of Tears. 체로키 부족은 약 800마일을 걸어 인디언 지역으로 강제 이동당했습니다. 이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여정을 사람들은 눈물의 길, Trail of Tears이라 불렀습니다. 체로키는 질병, 굶주림, 추위 속에서 행군했고 18,000명 중 거의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체로키는 이주를 피하고 지역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.